자, 이번 영상에서는 부정관사 그리고 요것들을 언제 쓰는가 정확히 구별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관사를 사용하는 훈련, 즉 어를 쓸 거냐, 더를 쓸 거냐, 아니면 아예 안 쓸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연습을 해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법서에서 특히 방대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종합영어 문법서를 보시면 부정관사 어를 쓰는 경우,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가 정말 수십 가지로 정리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종합영어 문법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확인해 보세요. 정말 외워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133강에서 배웠던 부정관사 정관사의 더의 개념을 활용해 보시면 요거 당연한 건데 이게 외울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법서에 나오는 관사 구별해서 쓰는 법에 대해서 앞으로 나오게 될 필수형 문법 관사편에서 거의 빠짐없이 알려드릴 거예요. 자, 우선 부정관사 그리고 요놈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제가 발음에 관련해서 발음 법칙 영상에서도 그리고 라이브와 쇼츠 영상에서도 늘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음과 자음, 즉 동성끼리 만나면 불편하다, 발음이 불편하다, 자음 충돌. 모음과 모음, 역시 동성끼리 만나면 발음이 불편하다, 이중모음. 자음과 모음 이렇게 만나면 서로 좋아 죽는다, 합쳐진다, 연음. 그리고 합쳐지진 않더라도 발음이 편안하다, 자음 모음 만나면 좋은 거예요. 자, 저런 발음 법칙이 생기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아니, 발음이 불편하니까 발음 좀 편하게 하려는 목적, 요거라고 했죠. 뭐 거창한 이유가 아니에요. 발음 힘드니까, 혀 꼬이고 좀 빨리 말하려 그러면 에데데데 거리게 되니까 그게 싫고 귀찮아서 좀 편하게 발음해보자, 오직 이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울 때 딱 마주치게 되는 게 바로 관사죠. 어는 자음 앞에 쓰고 어는 모음 앞에 쓴다.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이걸 가르칠 때 선생님들도 보통 이 정도만 알려주죠. 학생들도 그냥 뭐 그런갑네, 귀찮긴 하지만 뭐 간단한 내용이네, 외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 저 내용에 대해서 의문을 한번 품어보자고요. 왜 자음 앞에는 어를 쓰고 모음 앞에는 언을 쓰냐? 그냥 요거 하나로 통일하면 편하지 않음? 아니, 똑같은 건데 굳이 왜 두 개나 만드는 거야? 이런 의문을 한번 품어보시자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I have a book. 자음 be 앞이니까 관사 어를 썼어요. a book. 모음 어와 자음 be가 만났어요. 발음이 편안합니다. 자음과 자음, 모음과 모음 이렇게 동성끼리 만나면 불편해. 근데 모음과 자음, 이성끼리 만났잖아요. 그럼 편해. 자, 근데 만일 I have a apple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모음인 관사 그리고 apple 요 단어에 a 이렇게 모음 두 개가 만났어요. 모음이 연달아 두 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동성끼리 만나면 발음이 불편합니다. 자, 모음이 저렇게 두 개가 만나면 발음이 불편하니까 보통 이렇게 처리를 하죠. 이중모음으로 취급해서 앞모음만 발음하고 뒷모음 날려버릴 수 있죠. 그러면 I have a apple 이렇게 되겠죠. I have a apple. 자, apple. 자, 사과의 A는 발음을 안 한다. 그래서 I have apple 이렇게 되네. 근데 I have apple 그러면은 이게 사과를 말하는 건지 핸드폰 어플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겠죠. 자,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모음과 모음이 만나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상해지고 발음이. 그래서 저렇게 자, 모음과 모음이 만나면 발음이 불편하니까 그 사이에 자음 n을 샥 집어넣은 거예요. 한국어의 사이시옷하고 비슷한 목적이라 보시면 됩니다. 나는 나루배를 타고 고기를 잡았다. 나루배. 발음이 뭔가 불편하거든. 그래서 나룻배 이렇게 하죠. 나는 어제 내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뭔가 발음이 기분이 나빠. 내가. 발음하기도 불편하고 듣기도 불편해. 그래서 넷가 이렇게. 어두우니까 초불을 켜라. 초불. 역시 불편해. 촛불. 이렇게 발음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자, apple. 여기에서도 모음과 모음이 충돌해서 발음도 불편하고 듣기도 불편하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자음 n을 집어넣은 거예요. an apple. 요렇게요.
이렇게 했더니 자음 n과 모음 a가 만나서 발음이 편해졌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면 편안하니까, 이성끼리 만나면 설레니까 좋은 거지. 자, 게다가 자음 모음 만나면 연음도 가능해요. 그래서 on apple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n과 a를 합쳐서 on apple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고, 아우 좋네, 편안하다, 그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원래는 그냥 이거 한 단어야, 부정관사는. 근데 on이라는 놈이 생겼어. 왜 생겼어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발음이 불편해져. 왜냐면 모음끼리 충돌하는 모양새가 되거든. 그래서 불편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자음 n을 끼워 넣어서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교차해서 나오면 발음이 편해지거든. 모음 자음 모음 자음 이렇게 서로 이성끼리 만나야 소개팅이 성립하고 서로 설레고 좋은 거예요. 부정관사 얘는 그 자체로 모음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뒤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괜찮지만, 만일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오면 모음이 충돌하게 되네. 당연히 동성이 충돌하게 되네. 불편하네. 그래서 중간에 자음 n을 넣어서 모음 자음 모음 이렇게 발음을 편하게 하려는 거였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신 거죠.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이 발견됩니다. A university, a useful book. 책에 이런 게 나와. 이상하네. 아, 에, 이, 오, 우. 이걸 우리가 모음이라고 배웠거든. 분명히 you, 쟤는 모음이야. 그럼 모음이면 앞에 on, 이게 와야 되는데 왜 어가 왔지? 책이 인쇄가 잘못됐나?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음 앞에선 모음 앞에선 on. 자, 요 원리에서 저때 말하는 자음 모음이라는 건 글자상 자음 모음, 즉 철자상 자음 모음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발음상 자음 모음을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발음상의 자음 모음을 말하는 거예요. 철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를 쓸 거냐, 이걸 쓸 거냐, 이거는 순전히 발음 편하게 하려고 만든 거였잖아요. 발음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음 모음이라는 건 글자 기준, 철자 기준이 아니에요. 발음을 기준으로 자음 모음을 판별하는 겁니다. 그렇지. 발음 편하게 하려고 원래는 하나만 있던 걸 요걸 추가로 만들었어. 발음 하나 편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됐는데, 그렇지. 뒤에 오는 단어의 철자가 아니라 발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이게 중요하겠구나. 발음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거니까 발음이 중심이고 발음이 기준이구나. 그래, 이건 이해했어. 근데 university, U 발음이 나고 useful, U 발음이 나는데 이거 U 발음, 이거 모음 아니냐? 우리 한글에서도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유 모음이잖아. 자, 맞아요. 한글에서 U는 모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나오는 발음 기호 있죠. 영어 단어 옆에 이 단어의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표기해주는 발음 기호. 이 발음 기호는 영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언어의 발음을 표기할 때도 이 발음 기호를 씁니다. 이걸 국제 음성 기호 IPA라고 해요. 근데 이 발음 기호에서 한국어의 U 발음에 해당하는 발음을 이렇게 표시해요. 앞에 J 비스무리하게 생기게 있죠. 얘를 반자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저 단어들의 발음 기호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반자음으로 시작된 단어들이라는 거지. 자, 반자음, 자음이라고. 그래서 모음인 어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추가되는데, 결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의 U 발음은 한국어에서는 모음이지만 국제 표준 발음에서는 자음으로 친다는 거. 그래서 university, useful 이런 거는 U 발음으로 시작하니까 발음 체계상 자음 취급합니다. 국제 발음 표준에서는 자음으로 취급을 해요. university, unit, unique, uniform, user 전부 U 발음이죠. 요거 모조리 자음 취급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정관사를 써야 한다면 전부 어가 와야 돼요. 자, 중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음 앞에서는 모음 앞에선 on. 자, 이건 자음 겹치거나 모음 겹치면 발음이 불편해지는데 그 불편해지는 발음을 해소하려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순전히 발음 편하게 하려고 생긴 현상입니다. 어와 어는. 그러므로 이때 말하는 자음 모음이라는 것은 글자, 즉 문자를 보고 판단하는 철자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발음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요게 기준이다. 특히 유 발음은 영어에서 자음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앞에 부정관사 어를 사용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umbrella 요게 맞을까요? an umbrella 요게 맞을까요? 여기서 또 단순 암기하시는 분들은 저 U 글자만 보고 아하 저 U는 자음이랬지. U 자음이니까 어가 맞겠구나. 이러시면 안 돼요. 자, 저거 뭐라고 읽어요? 윰브렐라라고 읽어요? 아니잖아. 엄브렐러잖아. 엄브렐러. 어 발음이에요. 삿갓 발음. 어. 윰브렐라가 아니라 엄브렐라. 즉 U라고 발음이 나는 게 아니라고. U라고 발음이 나면 자음 취급인데 U 발음이 아니야. 엄브렐라. 어 발음이야. 그러면 얘는 모음이 맞는 거예요. U 발음 날 때 자음 취급하는 거라고.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자, 화면에 있는 저 단어들 혹시 윰브렐라, 융크, 윤더, 유글리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쟤네들은 U라고 발음이 안 됩니다. 만일에 U로 발음이 된다면 자음 취급하니까 앞에 어가 맞겠지만 저 단어들은 U 발음이 아니죠. umbrella, uncle, under, ugly. 자, U 발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들은 정상적으로 모음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앞에 부정관사를 써야 한다면 자, 어가 아니고 on 요 놈을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떠세요? A honest man, an honest man. 어를 써야 할까요? on을 써야 할까요? 자음 H가 있으니까 앞에는 모음으로만 구성된 어를 써야 할까요?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음 앞엔 어, 모음 앞엔 on. 이럴 때 자음 모음이라는 건 철자가 아니라 글자가 아니라 발음이 기준이라 그랬죠. 자, 저 단어 honest라고 읽나요? honest라고 읽나요? 어떤 발음이 맞아요? 그쵸? honest라고 읽지 않아요. honest 이렇게 읽어요. 앞에 있는 저 H 소리 안 나요. 발음 안 납니다. 있으나 마나예요. 근데 있으나 마나인 걸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저 단어 발음은 모음으로 시작해요. 발음을 honest 정직한. 아, 발음이 모음으로 시작하네. 그럼 모음뿐인 부정관사 요걸 쓰면 모음끼리 부딪히니까 불편하겠구나. 그럼 여긴 on 요게 맞겠네. 요렇게 보셔야 합니다. 정답은 on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도 판단 가능하시죠? how, hour 뭐가 맞아요? hour H 소리 안 나죠?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니까 an hour 요렇게 되겠죠. honor 뭐가 맞아요? 그쵸? honor 명예라는 뜻이죠. 역시 H 소리가 안 납니다. 모음으로 시작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an honor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 단어 저거 머리카락이란 뜻 아닙니다. 머리카락은 hair 요거고요. 쟤는 다르게 생겼죠.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발음은 hair 아니고 air 이렇게 씁니다. 공기 air 요거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H 얘는 묵음 소리가 안 나요. hair가 아니고 air 이렇게 발음되거든요. 모음으로 출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자음이 개입된 on 요거를 쓰셔야 됩니다. on air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부정관사 어와 on 어떻게 구별해서 쓰는지 알려드렸어요. 자음 앞에선 모음 앞에선 on 이렇게 하는 이유는 순전히 발음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발음을 기준으로 자음이냐 모음이냐 요걸 판별해야 된다는 거. 특히 U 발음은 한국어에서는 모음이지만 국제표준 발음에서는 자음 취급한다는 거. 자음으로 시작한 단어라 해도 그 자음이 발음이 안 나는 묵음인 경우가 있었죠. honest 아니고 honest, how 아니고 hour 이렇게요. 자, 이렇게 자음이 발음이 안 나? 그러면은 없는 거지. 발음이 기준이니까 발음 안 나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사의 선택 연습 한번 해볼게요. 관사 영상마다 이런 연습 계속 반복할 거예요.
혹시 133강 시청 안 하신 분들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133강 내용을 모르시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간단히 정리해보면 관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에 붙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그리고 부정관사 얘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뜻, 원이라는 뜻이고, 야, 펜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말하면 아무거나 하나 빌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불특정한 명사 앞에 쓴다. 그리고 정관사 얘는 그라는 뜻이라서 그 펜 좀 빌려줘, 이렇게 말하면 아무거나 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펜을 딱 집어서 빌려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더는 그라는 뜻이고 어떤 특정한 명사, 지정한 명사에 붙는 관사다, 이렇게 됩니다. 자, 화면의 문제를 보시면 I need a water, I need the water, I need X water, 이런 문제가 있죠. 나는 물이 필요해, 목말라, 이런 문장이에요. 또는 나는 물이 필요해, 농사 짓는데 비가 안 오네, 물이 필요해, 이런 상황이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게 맞을까요? 어를 써야 할까? 더를 써야 할까? 아니면 아무것도 안 써야 될까? 정답은 X죠. 자, 셀 수 없는 명사. 여기서 water, 얘는요,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는 물이에요. 물질 명사고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뭐 물질 명사니 뭐니, 셀 수 있니 없니, 요거는 조만간 다시 영상에서 따로 자세히 다뤄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물, 쟤는 셀 수 없는 명사구나,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관사 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기에 정답은 X, 아무것도 안 쓴다예요. I need wat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영화나 미드 보잖아요. 그럼 가끔 이런 표현 나와요. I need a water. 물은 셀 수 없는 명사라서 관사를 안 써야 되는데 여기는 어를 썼네. 뭐지? 자, 이때 water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그런 물이 아니라 물 한 병 또는 물 한 잔을 의미해요. 원래는 a bottle of water, a glass of water, 이런 뜻인데 귀찮으니까 bottle of 빼먹고 glass of 생략하고 그냥 간단하게 a water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물 한 병 내지는 물 한 잔 원해,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 want the X water you're drinking. 어느 게 맞을까요? 나는 물을 원해. 근데 명사 충돌하네요. water, you. 명사 충돌하면 꾸며야지. 자, 물은 물인데 어떤 물인가? You're drinking. 네가 마시고 있는 물을 원해.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물이면 아무거나 된다고 하고 있나요? 즉, 불특정한 물, 아무거나 좀 줘, 물이면 돼, 이런 뜻일까요? 아니면 특정한 물을 원하고 있나요? 그죠? 물을 원하긴 원하는데 네가 마시고 있는 물, 그거 지금 네가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다른 물 필요 없고 네가 마시고 있는 그 물, 그래, 그 물, 이야, 그거 시원해 보이네, 그 물 좀 줘,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어떤 명사를 딱 지정했어요. 자, 물은 물인데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 이렇게 딱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했네. 그러면 정관사 더를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관사 더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단어예요. 물은 물인데 네가 마시고 있는 물 딱 지정했어, 정했어, 그거 내놔, 이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정관사, 정해진 명사 앞에 붙는 정관사 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암기로도 해결이 안 돼요. water, 아니 원래는 관사가 안 붙어야 되는데 붙네, 막 붙네. 어가 붙기도 하고 더가 붙기도 하고, 이게 암기로 해결이 되겠냐고. 그죠? 자, 근데 영문법서에서는 이렇게 water 앞에 더가 붙는 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셀 수 없는 명사라도 뒤에 수식어가 붙으면 정관사 더를 붙인다, 이렇게 또 하나의 암기사항을 만들어놔요. 아니, 정관사 더는 특정한 명사에 붙이는 거다. 요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유용한 원칙, 기본 원칙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뭔가 붙여놔. 수식어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 명사는 더를 붙인다. 문법서에서 이렇게 뭔가 또 외울 걸 추가시켜 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거든. 사실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 저 때 더가 붙은 이유는 수식어가 붙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원하는 물이 어떤 물이었어요? 아무거나 물 줘. 불특정한 물이야. 물이면 다 오케이야. 이게 아니라 야 네가 마시는 물 그걸 내놔라. 이렇게 딱 특정했잖아요. 지정했잖아요.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정관사 더가 붙는 거예요. 정관사 더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그거니까. 정해진 명사, 특정한 명사 앞에 딱 붙어갖고 그 물 하고 지정하는 역할이거든. 이렇게 기본 원칙 가지고 해결을 하면 되는데 또 쓰잘데기 없이 이런 원칙을 또 만들면 안 되지. 수식어에 의해서 수식받는 명사는 더를 붙인다. 이렇게 이상한 원칙을 또 만들어내면 안 되죠. 자,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문법서의 자기 부정은 바로 그 뒤에 또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고생인 쿠나랑 아리랑 댕요가 길 가다가 어떤 아저씨를 마주쳤어요. 얘들은 각자 학교가 다 다릅니다. 근데 쿠나가 그 아저씨 보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또 고개 끄덕하고 웃으면서 가요. 그래서 아리랑 댕요가 물어봅니다. 누구야?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쿠나가 대답합니다. He is a teacher of my school. He is the teacher of my school. 어느 게 맞을까요? A teacher가 맞을까요? The teacher가 맞을까요? 자, 방금 문법서에서 설명한 대로면 선생님은 선생님인데 우리 학교의 선생님, 이렇게 수식어가 있네. 그럼 더가 맞겠죠. 수식받는 명사는 더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근데 문법서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더도 맞고 어도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장할 노릇이지. 둘 다 맞대. 아니, 방금 바로 위에서 수식받는 명사는 더 쓴다며, 더. 그래놓고 바로 그 뒤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니까요. 둘 다 맞대. 이번에는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부정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문장의 뜻이 다르다고 또 추가적으로 뭔가 설명을 해. 뭐가 다른지 그 설명을 읽어봐도 뭔 소린지 알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해한다고 해도 실생활에서 내가 편안하게 쓸 정도로 실감나는 설명도 아니에요. 아니, 쿠나 쟤는 왜 인사를 해가지고 이런 사달을 만드는지 몰라. 그죠? 자, 저 두 문장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걱정 마세요. 아주 쉬워요. 새로운 내용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정의, 원칙, 요것만 그대로 적용하면 쉽게 샤라락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설명해 줄 듯이 하다가 드라마 자르듯이 착 끝내갖고 죄송합니다. 저거 설명하기엔 이미 영상이 너무 길어져갖고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음 화를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워도 기다려 주세요. 끝이에요.